그러면 미국 연준 금리 얘기부터 일단 하고 넘어가야죠. 0.75. 네, 0.75는 무슨 스텝이라고요? 자이언트. 자이언트. 네, 근데 이게 세 번 올렸잖아. 네. 0.25, 뭐 베이비. 네, 그 다음에 0.5 올렸잖아요. 빅. 스텝. 네. 네, 그 다음에 0.75 자이언트. 네. 그 1%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는 뭐예요? 자이언트 다음에. 자이언트 다음에 이제 저 우리 3% 중에서 네. 이 모든 거의 이름은 다 정프로가 짓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지어봐봐. WTF 스텝이죠. 그건 뭐예요? What the? 채권 시장에서는 네. 1% 이거를 100bp를 원빅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 원빅. 빅? 네, 원빅. 아. 야 오늘 금리가 1% 올랐다. 예를 들면 채권 선물 기준으로 네. 100bp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오늘 원빅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0.5% 포인트를 이 빅스텝이라고 하니까 원빅 스텝이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 조언을 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7을 올리니까 현재 0.75에서 1%인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확 올라간 거죠. 자이언트 스텝 94년 11월 이후에 28년 만에 요즘 몇 년 만에 이런 거 계속 나오죠. 네, 몇십 년 만에 되는 거. 28년 만에 처음으로 0.75%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고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초강수가 두어졌다 이런 거죠. 페드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1분기에 소폭 하락한 후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뭐 좋은 얘기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제 그 정프로하고 제가 그 수다를 떨면서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한다. 이거는 누군가가 채권을 그냥 갖다 패대기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수급상 채권 그러면 뭐냐? 야 이게 채권 금리 이렇게 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야 이거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요동을 치면 우리가 빨리 단호하게 신속하게 이 금리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센티멘탈. 근데 어제 어쨌든 전원일치는 안 나왔어요. 한 명이 0.5%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소수 의견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반적인 FOMC의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걸 요구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 자경단이나 어제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시장은 어떤 연준을 믿는다. 연준을 신뢰한다. 이게 예를 들면 0.5%를 올려도 연준이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네. 혹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고 했는데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은 네. 연준에 대한 신뢰 부재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시장이 나선 거죠. 시장이 오히려 야 니네 0.5 이렇게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네. 단호하게 하라니까. 근데 그 연준이 이제 단호하게 한 모습이 나오니까 오히려 시장이 그래 연준이 정신 차렸네 이렇게 됐다라는 건 사실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떤 그 기존의 시장이 보는 연준의 어떤 권위에 대한 훼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주도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렸는데요. 기존의 4.3%에서 5.2%로 상향 조정을 해서 물가 인상의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다는 걸 시인을 한 거죠.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거꾸로 굉장히 크게 낮췄습니다. 2.8%에서 1.7 그러니까 1.1% 포인트를 낮춘 거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제 자인을 한 거죠. 골만삭스의 얀 하지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나온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차례 75bp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9월에 50bp, 11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3.25에서 3.5%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박병창 부장 또 김효진 위원의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곁들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뉴욕 시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나오는 이 아저씨 있잖아요. 네. 이렇게 머리 벗겨주시고 뒤에 하얀 머리 이렇게 아마 그 네. 저 플로어라 그러거든요. 네. NYSE라 그러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월가의 초입에 있는 그 거래소 있잖아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시장 대리인들이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이제 호가 접수해서 이게 쳐넣는 그 대리인 중에 그 아마 그 사진 있으면 보여주면 되겠는데 네. 아주 독특하게 네. 외모가 생긴 아니 분인데 제가 매번 뉴욕 네. 저 익스체인지 여기 보면 항상 이분이 네. 막 머리 쥐어뜯고 이분이 고민하고 이분이 네. 막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이런 네. 모습을 늘 봐요. 글쎄 저분도 어느 회사의 시장 대리인일 텐데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어떻게 보면 전속 모델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맨날 나와. 그래서 모델이신가? 아니 원래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도 9시 뉴스에 증시가 폭락했다, 뭐 폭등했다 그러면은 예. 딱 어디가 계속 나왔냐면 지금은 이사 갔어요 명동으로 여의도 대신증권이라고 있어. 대신증권 영업부 그 아. 객장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 그 왜냐면- 전광판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앞에 또 황소상이 있었거든. 아. 근데 거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KBS든 MBC든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증권회사 객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증권회사 지점에 가시면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전광판이라고 다 있어요. 네네네네. 뭐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네. 표시가 되고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여름에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대부분 거기 이제 소파를 한 2, 30개 놔두거든. 네. 그러면 시원하다고. 그걸 계속 보고 계시구나. 네, 그리고 2시쯤 정도 되면 또 장 좀 좋으면 수박도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지점장님이 또 야 저기 누구야 수박 좀 돌려라. 손님 수박 좀 돌려라 그러면 아, 그 직원이 또 이렇게 잘라갖고. 그렇지 잘라가지고 아, 하나씩 드시고 그래요? 어? 정겨웠네. 엄청 정겨웠지. 아. 담배 피면서 그 안에서 그렇지. 신문도 옛날 보시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오늘 벌겋구나.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할 텐데 예. 두 번째 뉴스 역시도 뭐 금리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여전체라는 게 있어요.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은행 말고 네. 대출을 주로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는 카드론을 하죠. 캐피탈 또 뭐 무슨 카드 무슨 캐피탈 이런 데를 통틀어서 이제 여전사라고 하거든요. 여전사예요. 네, 여전사라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하는데 네. 이게 대체로 보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삼성카드, 뭐 신한카드, 현대카드 이런 데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은행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AA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3년 만기 금리가 무려 4.288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전체 뭐 안 망하겠죠. 신한카드가 망하겠어요. 그죠? 그럼 내가 신한카드 지금 발행되는 3년짜리 채권 사면 한 해마다 4.3%씩 이자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여전체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전사들은 여전체로 대부분 이제 70% 이상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카드론도 하고 뭐 팩토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내가 카드론 해야 된다. 그럼 카드론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이제 올라갈 텐데 제가 이제 계속 틈 나는 대로 이제 이런 류의 채권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여전체, 그러니까 A급, AA급의 여전체가 이제 4.3%대인데 요거보다 한 노치 두 노치 이제 약간 신용 등급이 낮지만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채들이 이제 5% 간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오피스텔 사가지고 오피스텔 월세 놓으면 그걸 이제 그 수익률로 환산하면 대체로 뭐 금리 오르기 전에 한 4%. 네. 근데 사실 그게 4%가 아니거든요. 뭐 이게 그렇죠. 세입자 바꿀 때마다 도배장판 해줘야지. 네. 그죠? 또 공실 나면 또. 그런데 그럴 바에는 나는 여전체 저런 거 사가지고 저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또 이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훨씬 낫겠다. 이런 자금들이 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PB 하시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그런 쪽에서 이쪽으로 빠져서 간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훨씬 더 수급상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전사들의 어떤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비상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에 비상이 왜 걸려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떤 데들은 이제 매수가 잘 안 따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카드론을 막 해줘야 되는데 네. 이쪽 자금 조달에 경색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리는 올라가고 또 서민들이 많이 쓰는 카드론 시장이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 등 여전사 실무진들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비상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전체가 신용등급이 좋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갈 게 분명해 보이면 기관 투자가들이 여전체를 사는 걸 꺼릴 수가 있거든요. 좀 더 버티다가 딴 게 또 매력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 수준은 이렇습니다. 국채가 제일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채, 은행채가 그 다음에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여전채.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 일반적인 거, 더블 A급 회사채, 싱글 A, 트리플 B 이렇게 되면 트리플 B급은 유통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혹시 유동성이 오면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데 잘 보면 이제 거기서 찬스가 있습니다. 트리플 B인데도 근데 우리는 또 통상 어떤 일을 하냐면 주식시장에선 트리플 B가 아니라 싱글 B 뭐 신용등급 없는 주식도 우리가 막 사잖아요. 아마 정프로가 갖고 있는 40개 그 주식을 신용등급별로 쭉 하면 대부분 신용등급이 없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주식 살 때는 안심하고 사거든요. 왜 그러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회사채를 보고 회사채의 금리의 급등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가 있는 찬스가 오고 있다. 이미 와 있죠. 이 채권도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비트코인 엄청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뭐 2만 불이 너무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직원을 감원한다고요? 아니 뭐 작년에 우리도 그렇고 뭐 빗서민이 뭐 업비트니 뭐 이런 데들 뭐 평균 연봉 4억 받고 다 그래 뭐 돈을 주체할 수 없도록 몇 조씩 번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최대 암호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인데 이 참 격세지감입니다. 직원 20%를 감원한답니다. 20명도 아니고 20%? 20%를. 근데 20%에 해당되는 게 몇 명이냐? 1,100명이에요.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코인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소에 1,1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한 5,000명 이상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이 코인 거래소, 암호화 자산 거래소에서 무려 20%를 감원한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대규모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만 80% 빠졌어요. 80%? 네, 80%. 올해 들어서만. 거기다가 또 어제 SEC에서 이 코인 거래소를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부정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도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뭡니까 테라 사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그런 거 미리 팔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흉흉해요 이쪽에. 이쪽 굉장히 흉흉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제 이 코인 거래소의 감원은 거래소의 감원이라고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그죠?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네, 네, 예. 네. 코인 거래소는 사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어떤 스타트업 쪽에 자금이 안 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요즘에 비상장 주식 쪽에 굉장히 뭐랄까 뭐 전에 그런 얘기도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이미 그쪽에 그 겨울이 와 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예전에는 뭐 주당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게 혹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직원 20%를 감원한다는 소식은 네. 이쪽 비트코인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생태계에도 굉장히 상징적인 충격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정프로의 코인도 꽤 많이 하락을 했군요. 네. 73%.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